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독일까지 가서 광부 일을 하는 덕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한 줄기 빛처럼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1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갱도가 무너져 달구가 깔리는 건 원래 스턴트 배우가 하기로 되어 있었고 준비도 다 해놨었는데 얼떨결에 달수 형이 거기서 뛰다가 직접 깔리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화면 안 튀고 좋아졌네요. 갱도가 무너지며 석탄이 쓰나미처럼 몰아쳐옵니다. 풀 CG로 무너지는 갱도를 만들었습니다. Es gab eine Explosion im Bergwerk. 덕수가 일하는 탄광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영자. 이곳은 체코의 실제 병원입니다. 이 씨는 한국에서 세트를 만들어 찍으려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곳을 찾아 세트로는 표현하지 못할 유럽의 병원임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Warum nicht gehen runter? Es ist so gefährlich. 사실 이분은 체코 사람이라 독일어를 못한다고 합니다. 영자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연기가 조금 어색한데요. 이곳에서 독일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김윤진 배우였다고 하네요.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우리 앞에서 죽어! 덕수와 달구를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동료들. 한편 갱도 안에 갇힌 덕수와 달구는 덕수야, 내 무섭다 덕수야. 입속에 들어있는 석탄은 들깨와 콩가루를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빼려고 손을 넣으니까 오히려 목구멍 속으로 더 들어가서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이 씬에 원래 인공호흡하는 설정도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인공호흡은 말이 되지 않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덕수가 많이 아프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빛을 바로 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렇게 동료의 도움으로 갱도에서 구조된 덕수와 달구. 체코의 살수차는 맞으면 아플 정도로 물방울이 굵고 거셌다고 합니다. 물에 맞아 얼굴에 분장이 다 지워져서 CG로 다시 까맣게 만들었습니다. 재난영화의 엔딩 같은 느낌이지만 영화는 이제 중반입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매 시퀀스마다 기승전결이 있는 영화라 관객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1000만이 넘는 관객의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됐네요. 한국의 1세대 코미디언 서영춘 선생님을 아십니까? 구봉서, 배삼룡 선생님과 함께 한국 코미디의 부흥을 이끌었던 전설이시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자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란이 누나 춤추는 거 너무 웃긴데? 본인이 스스로 짠 즉흥 안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에그조틱하고 아브노멀한 그런 패브릭을 찾고 있어요. 김봉남 선생님의 젊은 시절 오디션장에 박선웅 배우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빵 터졌다고 하는데요. 이 뒷모습은 정민 형님이 우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보고 싶던 영자씨가 눈앞에 딱! 진짜 영자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와, 경치 미쳤다. 술을 부르는 바닷가 절벽 위의 평상. 이곳은 태종대입니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설정이지만 시퀀스가 바뀌면서 남자 얼굴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여자 얼굴만 CG로 다듬었다고 하네요. 왜, 술 못 드십니까? 아니요, 마시면 안 돼서요. 저 임신했어요. 당신이 한국 간다고 비행기 타기 전날! 오늘 아이모 부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니바이 소레스페이도이텐. 다들 아시다시피 정민 형님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일부러 노래 못 부르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엄마야. 그렇게 영자와 덕수의 결혼식이 성사됩니다. 이 방망이는 소품이 아니고 실제 빨래 방망이라고 하네요. 진짜로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
별일 없어요. 황정민 배우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연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물건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소품들은 전부 다 가짜고 빈 깡통들입니다. 노래 좋다. 좋기는 가수하면 남진이지. 부산에서는 당연히 부산 출신 나훈아겠죠. 가수라 하면 나오나지. 감독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통합을 꿈꾼다는 의미로 덕수가 나훈아 최대 라이벌 목포 출신 남진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가수하면 남진이지. 덕수가 남진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감독이 영화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한 컷으로 연결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스텝 중 한 명이 노인 덕수 옷을 입고 촬영한 후 CG로 얼굴을 황정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덕수가 바로 등장하죠. 아따 그 자식들 잘 쳐먹는다. 꼰대 특, 나이 많다고 아는 척함. 씨름은 그래 많이 쳐먹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씨름은 이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잡치기, 뒤집기. 키 큰 3명의 소년들은 실제 씨름 선수라고 합니다. 작은 오빠 결혼할 때 다 해줬으면서 나 왜 안 되는데? 지 시집 갈 돈 필요하니까 집이라도 팔라는 철없는 여동생. 국민 욕쟁이 김슬기 배우는 실제 부산 출신입니다. 맨날 그 소리만 하니까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래 늙어 빠지는 거 아이가? 사투리가 아주 귀에 척척 감기죠. 사실 저 욕 잘 못해요. 요가 원래 소위품 가게인데요. 뭐 품목은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고요. 고모가 돌아가시고 고모부가 가게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들의 품목도 바뀌어가는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꽃분이네 가게만이 변함없이 동일한 품목을 팔고 있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고모가 그래 고생하면서 평생을 지킨 가게를 이렇게 상의도 없이 팔면 어쩝니까? 이 씬을 찍을 당시 감독님은 갑자기 뭔가에 꽂혀서 국제시장에 불이 났다는 설정을 하려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로 고모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고모부와 싸운다는 설정이었는데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뜯어 말려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개봉 이후 생각해보니 그때 포기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인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씬이 화재로 폐허가 된 시장이 될 뻔했네요. 오빠야, 돈 많이 준다더나? 철없는 신우이 바라보는 영자의 표정 디테일이 쥐기네. 그럼 내 결혼하는데 나 문제 없겠다. 영자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매일 국기 하강식을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던 시절. 이 씬에서도 애국심에 대한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감독은 그저 시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코미디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의 반대를 뒤로하고 월남전이 한창인 베트남에 도착한 두 사람. 베트남이라는 설정이지만 태국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한광이라 임마 전쟁터는 갔나 이 새끼야. 감독이 강력하게 주장한 달구의 헤어스타일. 이 형은 대체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리와인드 된다고?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덕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낀데. 대사만으로는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 터지기 전 화면으로 리와인드 되는 화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그것도 2번이나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1차 폭발 시도 때 폭발이 너무 매가리가 없어 뭐라고 했더니 태국 특효팀 스태프들이 뭔가 보여주겠다는 듯 엄청난 폭발씬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위험해. 서둘러. 베트콩에게 점령당한 지역을 빠져나가려는 덕수와 달구. 이곳 역시 태국의 밀림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배우들이 가장 고생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특히 달수 형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독이 원래 있지도 않았던 뱀 등장씬을 현장에서 갑자기 추가해 실제 뱀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불만 없이 촬영에 임하던 달수 형도 이건 좀 많이 힘들어 하기 싫었다고 하네요. 바로 이때 이들을 구해준 건 베트남 파병 해병대. 아까 해병대. 동방신기가 딱
오사카 영화제에서 환호와 탄성이 터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 덕에 이 영화가 일본 예매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BTS겠지만 당시엔 동방신기 팬들이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이놈의 인기는 전후방은 안 가려불구만. 이 장면을 찍고 나서 밥을 먹을 때도 현지 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현장에 찾아와서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민이 형, 달수 형 모두 윤호의 매니저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배 쌀쌀히 타시오. 잘못하면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전라도 광주 출신 구수한 사투리 연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그 노래 되게 좋네. 한국관 발매하려고요. 영화를 보면 당시 1974년이라는 설정인데 남진의 님과 함께는 1972년 발표한 곡인 건 소소한 오게티입니다. 베트남전 종전은 1975년이긴 하지만 남진 형님은 71년에 이미 전역한 상태였고 해병대는 72년 초에 철수했다고 하네요. 이제 배 타고 떠나면 되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베트남 민간인들. 자기들도 같이 데려가달랍니다. 여기서 달구는 지금까지 취향과는 좀 다른 한 여성에게 반해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뭐 다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랬나? 임마! 누가 왜 갔나 임마? 내가 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 대사는 감독이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아이들만이라도 같이 데리고 가달랍니다. 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현지인들은 사실 전부 태국 사람들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만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안전 요원들이 물속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하네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던 덕수는 그만. 이 장면의 폭발신 역시 현지의 특교팀이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듯 엄청난 폭발을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이제 부산 억척 아지매가 다 된 영자. 누가 니처럼 그래 웃음을 팔아가 장사를 하노? 기생집도 아니고. 충무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에 김선영 배우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했습니다. 이 영화 이후 응팔에서 진주 엄마로 출연해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우리 진주는 누구 딸? 엄마 딸. 끝순이의 엄마가 되고 말았네요. 영재야. 다리가 왜 이래? 아니다. 돈 벌어 오겠다던 남편이 다리를 절며 나타났으니 꽃분이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달구는 한국 최초로 베트남 신부를 맞이합니다. 덕수는 꾸순이 남편 될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로 나훈아를 닮았기 때문이죠. 감독은 덕수가 남진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이어가기 위해 꾸순이 신랑은 의도적으로 닮은 분을 찾아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참에 우리도 가게 정리하고 회원들 팍 옮깁시다. 씨부리지 말고 과일이나 처먹으라. 먹던 과일을 던지는 건 황정민 배우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디테일인데요. 감독은 딱히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본인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 요새 우리 아버지 보면 진짜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잿더리를 꺼내고 담뱃불 붙이고 피는 것까지 진짜 영락 없는 옛날 할아버지 폼인데요. 정민 형님은 종로에 있는 공원에서 찍은 노인들의 영상을 보면서 장기를 두는 손, 담배 피우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게를 팔지 못하는 덕수. 이산가족 찾기가 한창이던 1983년이 생각납니다. 이 풀샷은 보조 출연자 300명만 섭외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넓은 공터에서 찍은 후 CG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와이어캠을 사용해 항공 촬영씬을 만들었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카메라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인공귀를 왜 들고 있는 거죠? 이 설정은 좀 오게티인 것 같은데요. 당시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아닌 남한 내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는 프로였습니다. 북한 때문에 헤어지게 된 가족을 찾는데 북한 국기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전국이 눈물의 도가니였던 시기. 남은 부산 중구에서 오신 윤덕수 씨. 누가 봐도 김동건 아나운서. 실제 김동건 선생님을 모시고 촬영하고 싶어 찾아뵀는데
50년이 넘도록 아나운서 외에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후배들에게 끝까지 아나운서로 남고 싶다며 고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목소리까지 똑같은 이 사람은 누구죠? 연극 날 보러 와요 등으로 연극계의 잔뼈가 굵은 황인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사실 앙드레 김 역으로 오디션에 참가했으나 불합격된 후 김동건 아나운서로 다시 오디션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인터뷰 씬은 실제 KBS 본관 공개 스튜디오에서 촬영 후 CG를 더해 만들었습니다. 길바닥에 벽에 붙어있는 수십 장의 간절함, 중복되는 전단지가 한 장도 보이지 않도록 이 모든 전단지를 미술팀과 모든 스태프들, 감독과 배우까지 각자 20장 이상씩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찾았는 것 같다.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로 온 건데. 이 씬은 남원 KBS에서 촬영했습니다. 제 성은 유씨가 아니고 윤씨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아버지는 못 찾았지만 여동생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막순 역의 최스텔라 킴은 실제 재미교포 2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무용가인데 LA에서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이병이요. 미국으로 예. 한국에 와서 감독이 황정민 배우와 함께 만나려 했는데 정민 형님은 막순이를 미리 보고 알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인사하자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순인데 윤막순. 이 씨는 다른 공간에 방송 시스템을 설치해 실제로 이원 방송을 진행하며 촬영했는데요. 이 두 배우는 실제 이 화면으로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하네요.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연기를 위한 디테일 하나는 정말 끝장나네요. Am I your sister? 동시통역 하시는 분은 연기가 좀 어색하다 했더니 배우가 아니라 실제 동시통역가였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막순이를 만나고 난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약속 잘 지켰지. 거울 속에서 어린 덕수는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이 장면은 어린 덕수가 아닌 노인 덕수가 아버지를 만나는 버전도 있었는데요. 노인이 된 덕수가 아버지를 안아준다는 설정이 너무 좋았고 황정민 배우도 거의 실신할 정도로 펑펑 울며 촬영했는데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한 후 결국 어린 덕수 버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영화 국제시장이었습니다. 간만에 다시 보고 울고 멘트 짜면서 또 울고 편집하면서 또 울었네요. 정치 색이니 억지 심판이 작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딴 건 모르겠고 내가 보고 좋으면 좋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